안녕하세요. 한양대학교 기계공학부 방송부 하이메크입니다. 저희 하이메크에서 이번에 유튜브 채널을 새로 개설하면서 여러분들께 새로운 컨텐츠로 찾아뵙게 되었는데요. 한양기계인이 여는 미래, 이름하여 한기여미. 저희 한기여미에서는 사회 곳곳에서 한양기계를 빛내고 계신 여러 동문 선배님들을 만나 뵙고 또 인터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그러면 한기여미의 첫 번째 시간, 지금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그럼 오늘 저희 한기여미에서 처음으로 만나서 얘기 나눠볼 분은 바로 한양대학교 기계공학부 77학번 선배님이시자 현재 MVH 코리아 회장님이신 구자경 회장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회장님께서는 현재 한양대학교 기계공학부 총동문회장으로서 7년째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게 회사를 경영하는 일도 매우 바쁘실 것 같은데 처음에 동문회장직을 수락하고 운영하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셨나요? 꽤 길죠, 사연은. 근데 이제 맨 처음에는 제가 준비가 좀 안 돼서 한 1, 2년 있다 하겠다고 전임 회장님한테 이야기를 좀 구했고, 그리고 그래서 뭐 준비라는 건 뭐 특별한 건 아니고 제가 또 다른 또 맡은 것들이 좀 있어서 그래서 하겠다고 했고, 사실은 이제 처음에 우리가 그런 동문회를 기존에도 있었지만 다시 재구성할 때 2년 할 거냐 4년 할 거냐 얘기하지 말고 충분히 베이스가 다 될 때까지 한번 해보자. 그게 7년씩 될지는 몰랐죠. 적어도 한 4년 이상, 한 5년은 할 거라고 생각하고 시작했죠. 저는 이제 바람이 적어도 한양대학교 내에서 기계과 정도는 누가 보기에도 대단한 동문회다 하는 것을 만들고 싶은 욕심이 있었죠. 네,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기계공학부 총동문회장을 맡아주시면서 이제 기반을 다져주고 계시는데 동문회장직뿐만 아니라 그냥 모교에 대한 정말 많은 기부와 사랑을 베푸신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기계관 건립에 100억을 투자해 주셨고요. 미래자동차 연구센터에 건축기금 6억, 그리고 반도체 클린룸 설립에 현물 17억을 정말 사실 어린 저로서는 상상도 하기 힘든 액수인데요.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이렇게 모교 발전을 위해서 거액을 기부해 주셨는데 이렇게 끊임없이 모교와 기계공학부를 사랑하고 기부를 아낌없이 베푸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사실 한양대학교 기계과가 한양동대의 대표과일 뿐만이 아니고, 제가 항상 총동문회에서 얘기하지만 대표과를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아낌없는 사랑이라기보다는 조건부 사랑이죠. 그냥 후배들도 그거 이상을 그 긴 기간 동안 하실 거라고 기대하면서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종의 후배들을 위한 투자신 거네요. 믿고 투자하시는 거. 아주 좋은 표현이에요. 네, 투자 맞아요. 네. 이렇게 모교 사랑이 넘치시는 만큼 이게 또 한양공대, 또 저희 과인 한양대 기계과를 위한 비전에 대해서도 고민을 좀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혹시 앞으로 저희 한양공대, 또 저희 한양기계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기계공학과라는 게 이제는 옛날에 토목공학과, 전자공학과 중에 하나인 어떤 한 분과가 아닌 굉장히 중요한 융합의 센터에 있는 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반도체를 얘기하면 반도체 장비 설비가 다 기계 쪽이거든요. 그다음에 2차 전지의 지금 뭐 재료 쪽이나 화학 쪽이나 뭐 전기 쪽 많이 연구하지만 사실은 똑같이 2차 전지를 만드는 장비 설비는 다 미케니컬 엔지니어링 쪽이고, 그래서 우리가 융합과로서의 좀 준비를 더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더 좀 폭넓으면서 펀더멘털한 걸 좀 우리 기계 쪽에서 다루었으면 해요. 영어를 쓴다면 멀티 피직스라고 할까? 네, 회장님께서는 또 현재 공학한림원의 정회원이시자 또 기계공과의 위원장으로 계시는데요. 공학한림원은 사실 한국의 공업 발전에 크게 기여하신 분만 들어가실 수 있는 곳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곳에 또 기계공과의 위원장을 맡고 계시다니 정말 놀랍습니다. 그렇다면 공학한림원의 기계공과 위원장으로서 저희 기계공학부 교수진이나 후배님들께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저로서는 영광이죠. 사실 이제 기계분과 공학한림원은 뭐 방금 말씀하셨듯이 우리나라에서 공과대학을 나온 학계나 산업계 모든 사람들이 가장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그런 자리인 것은 틀림이 없어요. 올해가 이제
5년째 기계공과위원장을 맡는 건 아마 공학칼리몬 기계공과에서는 그렇게 흔하지 않은 경우니까 아마 공학칼리몬에서 역할이 많이 했다고 보고 또 아직도 있는 것 같은데, 당연히 한양대학교 기계과를 나온 재학생들은 멤버가 될 수 있는 기본 자격이 갖춰지는 거고요. 또 실제로 많이들 활약들 하고 계시죠. 네, 그럼 한양기계인의 대표라고 불리는 동문회장을 맡고 계시는 입장에서 동문의 미래를 위한 여러 고민들과 또 쌓아오신 노하우들도 되게 많으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언젠가는 또 후대 동문회장님이 생기고 또 물려주실 날이 올 것 같은데, 그분께 한 말씀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무슨 말이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문회장이 되는 자격이라는 건 따로 없고요. 리더십이 있어야 되고 배려라는 것이 또 있어야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가 알기로는 뭐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지만 한 2만 3천 명 이상의 동문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전부 이렇게 같이 구슬을 꿰 수 있는 그런 끼도 있고 아이디어가 많은 그런 사람이 제일 적임자가 아닐까. 아마 그렇게 되면 어떤 조직적으로나 재정적으로나 여러 가지들은 선배들이 합심해서 하나의 파운데이션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저희 과에 동문회가 있는지조차 사실은 모르는 재학생들도 조금은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옛날에 비해서 동문회와 재학생 사이의 커넥션이 많이 약해지기도 했고, 그런데 동문회장님으로서 그런 커넥션을 다시 강화하려면 저희가 어떤 노력을 하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굉장히 중요한 숙제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를 시도한 우리나라의 동문회도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동문회는 자연스럽게 3학년, 4학년쯤 됐을 때부터 이게 알룸나이다, 영어로 얘기해서 동문회라는 거에 대한 거를 접하는 게 난 맞겠다고 생각하고, 단지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한 10년이나 15년 지나서 공동체라는 생각으로 우리가 동문회라는 모임이 있으니까 나와주세요 해서 이런 활동을 같이 하는 것보다는 동문이 학교를 찾아가는 모임을 하자 하는 게 이제 특히 작년부터 시작해서 우리 기계공학과 총동문회의 캐치프레이즈입니다. 그래서 이제 동문 기계공학과는 지금 짓고 있지만 희망컨대는 이제 내년부터는 저희 동문들이 학교에 가서 같이 텐트도 치고 저녁 때는 그 시간대에 우리끼리도 모이고 필요한 세미나 있으면은 축제 기간에 같이 하고 해서 그거를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액티비티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자연스럽게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학부분들이 동문회라는 게 이런 모임이구나,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구나, 그렇게 자연스럽게 느끼실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지금까지 회장님의 동문회장으로서 얘기들을 많이 들어봤는데요. 사실은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궁금하실 게 또 회장님의 삶에 대해서 또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혹시 대학생활 중에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나 이런 재밌는 이야기가 있다면 좀 저희에게 몇 가지 소개를 해주실 수 있나요? 하는 구자겸이라는 학생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한마디로 저한테 물어보면 매우 노는 걸 좋아했던 학생. 그리고 놀 거를 다 놀고 공부를 열심히 하겠다고 몸부림치는 학생. 그리고 저는 지금 지나고 보니까 사업을 하겠다는 생각이 학부 때부터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아마 좀 공부에 너무 집중되는 건 아니었다는 얘기의 변명일 수는 있지만 그런 느낌을 갖고, 저희는 이제 에피소드라고 하면은 하도 많이 놀아서 저희 때는 2학년 때 과가 정해졌으니까 저희가 기획과를 80명을 이제 2학년 때 올라가는데, 근데 제가 꽤 뒤쪽에 있었어요, 성적이. 그래서 원자력공학과는 산업공학과 쪽으로 공부 잘하는 학생이 몇 명 빠져야 제가 기획과를 갈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들어서 마지막에 똑똑한 내 친구들인데 산업공학과나 원자력공학과에 관심 있는 친구들한테 저녁도 사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이건 농담이라기보다는 구자겸이라는 사람의 캐릭터라고나 할까? 우리 당시에는 이제 공대 대표하고 체육대학 대표하고 해서 각 단과대학 대표로 해서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체육대회를 했어요. 총점제로 해서 종합 우승 이런 걸 했는데, 그때 이제 주로 기획과가 중심이 돼서 우리가 꽤 여러 종목을 우승, 준우승을 해서 전혀 예상하지 못하게, 물론 종합 우승은 체육대학이 했지만 당당히 2등을 했는데 몇몇 개는 저희가 이긴 적도 있는, 그때 저도 꽤 중심 역할을 했던 기억도 있고, 그런 것들이 기억이 납니다. 주로
주로 이렇게 공부 얘기는 별로 없네요, 그죠? 저는 회장님이시기 때문에 뭔가 학창 시절에 공부만 열심히 하셨을 것 같은 그런 막연한 생각이 있었는데 근데 그 뭐 에피소드는 아닌데 저희 때는 이제 사실 데모라는 시도도 있었고 그래서 한 6개월 이상 학교를 못 나가는 그런 대학교 4년이 있었죠. 그때 정말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때는 이제 다들 뭐 대학원 진학이라는 거나 유학이 굉장히 퍼플러해가지고 공부 잘하는 학생들끼리 스터디 그룹을 만들어서 열심히 했어요. 뭐 학교도 안 나와도 되고 그러니까. 그랬을 때 나도 공부 좀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이제 한양대학교 총장을 하셨던 김우승 총장 또 모 대학교의 뭐 중요한 교수님들하는 내 친구들한테 스터디 그룹에 좀 넣어달라고 했더니 그렇게 다 흔쾌히 예스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면접을 보고 들어갔던 기억이 나요. 친구들 사이에서 당연하죠. 스터디 왜냐면 그룹이요? 방해가 되고는 안 되니까. 어떻게 보면 정말 열심히 공부했던 한 1년이 아닐까. 네, 또 회장님을 이렇게 모셨으니까 저희가 경영인의 삶에 대해서도 또 말씀을 안 나눌 수가 없는데요. 이게 회장님께서는 소음 진동 제어 및 열 관리에 있어서 최고 기술력을 보유한 MVH 코리아를 창업하시고 또 현재까지도 이렇게 경영을 하고 계신데 사실 많은 후배들이 회장님의 이런 성공적인 경영 이야기를 좀 듣고 싶어 할 것 같아요. 회장님께서는 그러면 졸업 후에 바로 창업을 결심하고 뛰어드신 건가요? 아니면 조금 다른 회사 생활을 하시다가 창업을 하게 되신 건가요? 저는 맨 처음 제 첫 직장은 현대자동차입니다. 현대자동차에 좀 다니다가 유학 결심을 하죠. 많은 도전을 받았어요. 뭐 왜냐면 공부를 한 1년밖에 안 했기 때문에 남들같이 굉장히 성실하게 공부한 것에 비해서 모자랐는데 제가 유학 간 학교의 지도교수의 특징상 그분이 굉장히 사업가였어요. 아주 굉장히 큰 메케니컬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판매하는 물론 한국에도 지사가 있을 정도로 유명한 사람이어서 사업에 대한 시각 그런 걸 좀 아카데믹한 거 공부 외에도 많이 배웠던 것 같고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돌아와서 직장을 자동차 쪽을 좀 가졌다가 창업을 했죠. 메케니컬 엔지니어링 소프트웨어 같은 거를 컨설팅도 하고 판매도 하는 그때 이제 자연스럽게 노이즈 바이브레이션 MVH 패키지 관련된 소프트웨어를 다루다가 기회가 제 앞에 와서 머뭇거리지 않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현재 사실 기계공학부를 공부한 학생들이 많이들 길을 못 찾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취직을 해야 할지 아니면 뭐 대학원에 가서 공부를 좀 더 해야 될지 아니면 창업을 해보고 싶은데 과연 학사만 졸업하고 바로 창업을 해도 되는 건지 그런 고민을 하는 학생들한테 지금 어떻게 해라 라고 딱 한마디를 해줄 수 있다면 어떤 말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저는 한양대학에서 석사를 하고 그 사회생활을 하다가 이제 박사학위를 한 건데 박사학위 했다는 거는 옆으로 밀어놓고 얘기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학부만 졸업해도 자기 자신을 굉장히 단련을 시킬 수 있는 걸 하면 될 것 같아요. 앞에 얘기한 자신감이라는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다이내믹스에 관련돼서는 학교에서는 이 정도 배웠지만 나는 전 세계의 뭐 10개의 대학에서 쓰는 모든 교재에 대한 것들을 내가 다 풀어봤어. 그리고 그 요즘 뭐 유튜브에서 그런 유명한 기계공학 교수들의 강의들도 있으니까 내가 그래서 한 분야를 한번 깊이 파보니까 자신감이 생기는 것 같아 하는 그런 자기만의 어떤 도전과 도전에 대한 성취감이 일단은 가지면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보기엔 본인의 성격이 연구를 하는 스타일인지 창업을 하는 스타일인지 아니면 실제 사업을 나중에 더 할 수 있는 스타일인지는 본인이 더 잘 알고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많은 충원도 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지금 회사를 설립하신 후에 이제 40년 넘게 경영을 해오신 거잖아요. 회사를 이렇게 오랜 시간 이끌어 가시면 당연히 힘드셨던 적도 많았을 것 같습니다. 지금 떠오르는 힘들었던 점이나 시기가 있다면 어떤 것들인지 또 그 시련을 어떻게 이겨내셨는지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업이라는 걸로 얘기를 제가 전체 사업가로 쭉 컸으니까 근데 제일 힘들었던 거는 아무리 우리가 문을 두드리고 노력해도 저한테 물건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이 안 와요. 그러니까 즉 매출이 발생을 해야 되는데 투자도 막 했고 그죠? 근데 그게 발생 안 될 때 그 조바심 그리고 첫 번째 수주라 그러죠. 수주를 받았을 때 그 즐거움 그 어떤 그 벅차오르는 보름 그게 내가 보기엔 희노애락의 다 정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현대자동차가 오랫동안 일을 했는데 매번 떨어져요. 부품을 수주를 하려고 시도를 해도 그게 뭐 한두 번 떨어지는 게 아니고 1년 내내 떨어지면 저는 저희 직원들 월급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주 어려울 때 진짜 큰 프로젝트를 땄을 때는 지금도 우리 전 직원들이 만세 불렀던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제가 기계공학을 전공하고 기계공학 우리 학부나 우리 기계공학과 동문들하고의 볼 수 있는 그런 유튜브 얘기를 우리가 하고 있는데 우린 기술쟁이니까 없는 기술은 만들든지 누구한테 배우든지 사오면 돼요. 신용이 있으면 필요한 자금을 어느 정도 빌려서 설비를 갖추고 그런 걸 할 수 있어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거는 어떤 그 세일즈, 마케팅. 근데 이거를 좀 더 얘기하면 기술 영업이라고 그러거든요. 기계 영업이라고 합시다. 우리 기계 영업을 하려면 정말 상대편을 기술로만 설득하는 게 아니고 저 사람이 품질이라든가 납품이라든가 모든 걸 잘 할 수 있겠구나 하는 신뢰를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40년 내내 매주 발생하면서 단련이 됐다고나 할까요? 그 사이에 희노애락이 저희 한양대학교가 또 창업을 많이 지원해주고 또 창업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또 선망하는 대학으로도 많이 유명한데요. 이렇게 실제로 많은 한양대학교 기계공학부 후배님들도 창업을 준비하고 준비하진 않더라도 막연하게 꿈을 꾸고 있는 학생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후배님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어떤 말씀이 있으실까요? 그러니까 이제 창업을 한다는 거는 기술이 있다는 걸로 저는 이해를 할게요. 그리고 누군가가 그 인큐베이터식으로 돈을 지원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거기까지는 누구나 도전을 해서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지금 창업한 게 과연 매출로 일어날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끊임없는 고민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멘토, 멘티 개념으로 아까 얘기한 대로 자기의 기술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창업이라는 데로 끌고 가는 것도 많은 멘토들이 필요하겠죠. 그죠? 그리고 또 돈을 지원해 주는 것도 그런 분야가 필요하겠지만 과연 이게 어떻게 해서 성공을 해야 되고 과연 또 어떻게 해서 물건을 팔아서 매출을 만들어주면 그 다음 회사라는 형태가 보금자리에서부터 조금씩 나올 수 있겠냐 하는 거는 물론 저까지 포함해서 한양대학교 기획과를 졸업한 많은 그 사업한 성공한 동문들의 지원을 우린 당연히 해주고 싶고 또 그렇게 해서 그런 단계를 한번 거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방금 사회자께서 우리가 어느 학교보다도 그런 창업에 대한 의지가 강한 학과라고 하면 걸맞게끔 충분한 그런 멘토 멘티 제도가 우리 동문들에서 움직이면 더 가속화될 수도 있고 구체화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회장님께서 창업을 하시기 전에 회사 생활을 또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경영인으로서 나중에 이렇게 회사를 경영할 때 어떤 부분에서 좀 도움이 되셨는지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창업을 하기 위해서 아니면 내 개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어떤 대기업이나 회사 다녔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네, 그건 이제 당연히 사회생활을 하러 들어가는 거였고 사회생활을 하러 들어가다 보면은 이제 자연스럽게 좀 이런 건 더 배워야 되겠구나. 이런 건 더 내가 회사를 통해서 사회 활동을 해야 되겠구나. 사회생활을 배워야 되겠다는 걸 이제 느끼겠죠. 근데 저는 대기업을 가든 특화된 전문 분야의 회사를 가든 이게 내 회사다. 굉장히 뭐 그런 성공한 사업가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도 그때는 그게 하나의 그냥 얘기라고 생각을 했지만 막상 느껴보면 이제 저희도 매일매일 중요한 결정을 하는 회의를 중견기업이니까 많이 하는데 그 중에서 뭐 대리 정도 되는 사람이 자기가 고민한 얘기인데 나하고 생각이 일치되는 친구들이 있어요. 자기 고민한 얘기를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 그런 것들이 다 자기가 스스로 구축해 자기가 만들어가는 사회생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회사의 어떤 과장이나 차장이나 부장이 이거 하세요, 이거를 해갖고 와라 해서 경험을 쌓는 사회생활이 아니고 여기서 내 생각이 이건데 이 생각을 어떻게 하면 구체화해서 나를 어필할까가 아니고 내 아이디어를 전달시킬까 하는 것들을 쉴 새 없이 노력하는 사람. 종합하면 자기가 회사를 운영한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맡은 분야에 있어서 그런 자세가 일단 돼야 사업가로서 또는 회사 내에서 CEO로 가는 방향의 길로서 그런 자세가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럼 회장님께서는 이제 경영 전공자가 아니라 기계공학 전공자시잖아요. 근데 이렇게 회사 경영을 하시는 데는 혹시 경영을 전공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어려움은 없으셨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처음엔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을 다녔어요. 많은 지식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돌이켜보면 별 도움은 안 됐어요. 그냥 전문 지식 단어가 많이 늘어난 것뿐이고. 근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보통 4년을 공부하잖아요. 그리고 40년의 경력을 쌓잖아요. 40년 지나면 4년의 전공은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기계공학이라는 4년을 갖고 4년마다 업데이트해서 수준이 올라가는 사람도 있고 또 그 와중에 경영이라는 개념에서 자기가 뭐 유튜브 공부 많이 하잖아요. 그죠? 네. 그거가 정말 필요할 때는 1년이면 공부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끝으로 저희 기계공학부 선 후배님들한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간략하게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아유, 뭐 저희 사업하는 한양대학교 기획과 대선배님부터 제가 드릴 말씀은 당연히 없고요. 제가 항상 제 인생의 귀감이 될 정도로 항상 저한테 좋은 말 많이 해주시는 거고 후배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은 인생을 살면서 한양대학교 기계공학을 졸업한 사람이라면 적어도 학부 다닐 때 한 번쯤은 자기 자신을 어떤 한 분야에 공부라는 분야에 한번 전력 투구를 한번 해보는 달려보는 것도 후배들한테는 긴 자기 캐리어 생활에 도움이 될 것 같다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이렇게 구자겸 회장님을 만나 뵙고 많은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앞으로 저희 하이메크 한기염이에서는 많은 선배님들을 또 만나 뵙고 또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나눠볼 예정이니까요.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여기 구독하기 버튼 눌러주시고 좋아요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